다음으로 시가총액 4위죠. 이제 현대차를 볼 텐데요. 중요한 건 예측을 한 가지 시나리오만 예측을 해서 그게 맞게끔 기도하고 주문하고 외우고 응원하고 바라는 거는 절대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예측이라고 하면 흔히 우리가 시나리오라고 말을 하는데 시나리오는 최소 A, B, C 또는 뭐 4-5개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놓고 그 해당하는 시나리오에 이제 어떤 증거나 모습이 나오면은 이제 초기 행동 계획했던 행동대로 이제 주문을 걸고 손절을 걸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이제 분할 매수할 것인지 한 번에 들어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계획해서 움직이면 되는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월봉으로는 가능한 시나리오가 저는 이렇게 어떤 파동 길이만큼 더 나와주는 거. 그러면은 이게 이 파동 길이가 예를 들면 30만원에서 72만원이니까 약 42만원 즉 다시 여기서 파동이 이 파란색 음봉에서 42만원을 더하면 약 한 87만원 정도까지 가는 상승 시나리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주봉상 보면은 제가 이제 의심드는 게 좀 주봉입니다. 과거에도 보시면은 여길 보시면 좀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어떤 비슷한 어떤 움직임이 3번 정도 나오고 나면은 이게 모습을 바꾼다고 해요. 왜냐면은 어떤 우리 일반 사람들이 또는 이거를 매수 매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적응해서 그 모습대로 매수 매도를 할 때쯤에 이 차트 모습을 바꿔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어떤 교과서에 나올 만한 1파, 2파, 3파 하락 후에는 또 4파, 5파, 6파 하락을 주는 게 아니고 좀 더 작거나 좀 더 큰 모습을 기대하는 그런 모습일 텐데요. 그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이렇게 고가 3번을 연속해서 돌파를 해주고 떨어지는 진폭이요. 이런 식으로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떨어지고 지금 이런 식으로 떨어졌잖아요. 그쵸? 그럼 이게 일반 사람들이나 어느 정도 차트 공부를 조금 간단하게 했던 사람들은 이 현대차라는 것은 조금 낙폭 과대가 이루어지면은 재차 반등이 좀 세게 나오고 돌파까지 나오고 돌파한 뒤에 숨고르기를 하고 다시 좀 낙폭 과대를 한 후에는 다시 좀 더 많이 올라가는구나 이런 패턴을 기억할 때쯤에는 이런 어떤 추세선 그리는 사람들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과거로부터 그러면 여기까지 연결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높아진 이렇게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이거를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적응해갈 때쯤에 좀 더 그 적응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다시 또 모멘텀이 바뀌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좀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변동성이 뭐 이 종목만 그런 게 아니고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엄청나게 많이 폭등을 했잖아요. 물론 가는 놈이 더 간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통 많이 하는 것들이 상한가에서 눌려서 다시 돌파를 했을 때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법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여기서 이 현대차를 다시 이게 현재 일봉상 보면 이런 식으로 아까 그린 부분이 요렇게인데 떨어지면은 올라가고 떨어지면은 좀 더 살짝 눌렸다가 올라가고 떨어지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군중들한테 적응된 모습은 올라가는 모습일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쵸? 올라가는 모습일 텐데 여기서 다시 이거에 대해서 좀 멘붕이나 사람들에게 예측을 틀리게 하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움직임이 변동성이 줄어든다는 전제하에 이런 움직임. 그죠? 아니면은 뭐 이런 움직임은 이제 최근에 일주일 동안 나왔더라는 게 이런 하락 움직임이고 저는 어떤 이런 좀 변동성이 줄어든다면 이런 움직임이고 변동성이 생긴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봉상 쭉 뚫어줄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럼 벌써 시나리오가 한 2개 정도 나온 걸로 이제 생각이 되고요. 이제 3번째 시나리오로 제가 저한테 이제 예상을 하신다고 한다면은 좀 요 정도의 움직임으로 여기서 약간 이제 횡보를 그려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게 좀 트레이딩 부에서는 되는데 지금 여기 왼쪽에다 그릴게요. 이게 오른쪽으로 차트가 이런 식으로 이 움직임을 안에서 노는 하지만 이것도 5파 정도 뭐 엘리엇 파동 같은 거나 그런 것들에서 이렇게 한 3번 정도 산 모양을 만들어 주면은 다른 모습으로 또 바뀔 수가 있다. 그래서 현대차는 이 정도로 좀 분석 아닌 분석을 좀 이제 예상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에 어떤 추세선을 이런 추세선을 다 뒤엎는 아주 큰 추세선을 그렸을 때 여기를 좀 깨는 모습이 나온다. 예를 들어 다시 뭐 한 55만원대를 깨서 50만원을 깨는 이런 모습이 나온다. 그럼 이거 40이나 30만원까지도 저는 갈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안에 뭐 반등할 모멘텀은 당연히 뭐 요 정도 뭐 이거는 뭐 누구나 알고 있는 매물벽에 관한 얘기니까요. 매물벽은 이렇게 그려지는데 요런 것만 좀 제가 이렇게 그려봤죠. 그 다음에 네모로 매물벽을 좀 그릴 것 같으면은 여기에 이게 잘 보이진 않네요. 그건 그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 좀 대응을 하면 되지 않을까.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좀 횡보 국면이지 않을까. 당연히 상승 나와준다면은 보유자들에게 되게 좋은 소식이겠죠. 근데 여기서는 제가 봤을 때는 한 70만원, 75만원에서 횡보를 한다면 75만원에서 한 60만원 정도를 횡보하는 모습이 저는 이제 첫 번째 시나리오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상승 시나리오. 아까 월봉으로 봤을 때 이 정도의 상승 길이폭을 이어가서 여기에 상승폭을 이어간다면 두 번째로 이게 한 87, 8만원까지 상승하는 그런 어떤 좋은 시나리오가 두 번째로 보여지고 마지막 세 번째는 가장 안 좋은 거겠죠. 주봉상 작년 가을부터 그려놓은 이런 어떤 큰 추세선을 깨는 모습이 나온다면 조금 위험할 수 있지 않을까. 어차피 현대차는 제가 일주일 후에 또 분석을 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또 예측을 이제 해드릴 테니까 그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현대차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